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박물관은 역사를 담은 타임머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박물관은 단순히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불교 역사박물관, 우리삶 문화옥당박물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덕정 교무님 그리고 이원주 학예실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물관에 항상 어떤 분들이 계실까 궁금하면서도 관람을 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나 친근하고 푸근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원불교 역사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원불교 역사박물관은요, 지금 익산에 원불교 총부안에 이제 건물이 있고요. 1979년 3월 2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는 반백년 기념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그 정산종사님 300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모로 지금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박물관에서 저희가 전시하는 거는 소태산 대종사님 유물과 또 초기교단 그리고 지금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도에 박물관이 종교 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일종 전문 박물관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경영 인증 기관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으로는 저희가 규례 인문학 프로그램이랑요. 그다음에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답사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이제 문화 혜택들을 이제 주고자 많이 이제 문화 교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부 안에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촬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대종산이 십상을 닭종이 인형으로 만든 그 전시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전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박물관 그리고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삶 문화옥당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일까요? 우리삼 문화옥당박물관은 이제 전라남도 영광 우리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대각을 이루셨던 이제 그런 지역이 영광이고 그 지역의 우리 교단에서 지역민을 위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나중에 교단과 세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겸해서 이제 박물관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또 영광이라는 지역이 원불교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곳이 또 전라남도 영광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순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 종교들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곳이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저희가 박물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고, 저희 박물관 또 위치는 백수 해안도로를 따라서 있는 곳에 있고,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노을 전시관이라든가 모래미 해수욕장이라든가 영광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 있고, 그런 문화와 그런 관광 쪽으로 많이 특화된 지역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옥당박물관은 사실은 원래 태생이 박물관으로 구성된 건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폐교를 매입을 해서 대한중학교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해 두었다가 다른 쪽에 대한중학교가 건립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2007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고 2008년도에는 이제 문광부의 정식 일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고 2009년도에는 경력인증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의 위상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 성지 안에 그곳에도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이 물론 우리 원불교의 이야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불교의 전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역사박물관이군요. 제가 오늘 여쭤볼 말씀은 사실은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길 위의 인문학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명칭이 있네요. 과연 이 길 위의 인문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먼저 정확한 명칭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하고 있고 박물관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의 120개 박물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청소년들이 인문학적 창의력,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라든가 역사의식을 함양한다든가 또 자신의 진로, 적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박물관이 각각의 전시물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해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경험을 해보게 하는, 지금은 주 5일제 학습,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주 5일제 학습,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라는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험보다 탐험, 체험,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을 함께 하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기리의 인문학,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곧 방학도 오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도 있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원불교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세부 프로그램들이 좀 궁금해서요. 주로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게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요,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그 원불교 익산 성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지가 근대문화유산 제 179호예요. 그래서 그 경내에 있는 공회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송대, 또 뭐 대각전, 예, 그런 이제 그 성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대 건축물을 이제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익산에 그 원불교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았었던 원불교인들의 그 삶, 그리고 근대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직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원불교인이라면 교도님들한테는 그 초기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보셨으니까 그 초심, 원불교에 대한 초심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정신적인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신익창 그 한국전통문화 교수님이세요. 학교 교수님이신데 한 10년 정도를 저희랑 같이 도자기 체험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셨는데 백자도 저희가 체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감, 고려청자도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청 체험을 초점을 맞춰서 체험물의 위에다가 초벌구이를 하고 그다음 위에다가 그 유약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도구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긁었을 때 예, 그 희열감도 느끼게 해주고요. 또 그리고 도입부에는 저희가 그 도자기, 한국에 대한 역사, 한국인이 굉장히 그 도자기를 우수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근대문화유산 179호로 지정된 것이 우리 총부란 말씀이시죠? 네. 그 안에 특히 우리 대종사님이 거주하셨던 그 공간들이 조실, 다. 네. 조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회당에서는 뭐 공부도 하시고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각전에서는 저희가 그 법회도 보고요. 행사도 많이 치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무님들이 거기서 또 계속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를 맞으면서 정말 모든 것, 근대의 유산은 거의 사라진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군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도자기를 특별하게 체험해 본다라는 것을 이제 물론 그 신익창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과연 도자기를 체험하는 의미는 좀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고대 시대부터도 이미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 유약을 발라서 그 위에 그 상강기법이라고 하는 그 청자도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문양을 파서 그 안에 백토와 흑토를 넣어서 한 것이 상감청자인데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즘 인터리어에도 보면 그런 도자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친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수성을 가진 기술이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도자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가진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저희가 요즘 굉장히 뭐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고 막 이런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흙이 가진 그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그러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흙을 좀 만지면서 이제 손의 감각도 좀 이렇게 익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가져주는 따뜻함을 좀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저희가 도자기 체험을 할 때 꼭 항상 도입 부분에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대비되는 게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도서관은 근데 요즘 책들이 워낙 다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특별히 도서관을 가서 책을 찾아보는 경우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박물관은 꼭 실물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져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당박물관에서는 보다 특별한 체험 활동이 있는 것 같아요. 육무당 체험과 발굴 체험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기류회 인문학으로 하고 있는 육무당과 발굴 체험은 먼저 육무당에 대한 역사를 알리고 그 다음에 육무당에 올라있던 기와 우리 조선 시대나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쭉 기와가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기와들의 역사, 무늬의 특징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그 중에 그 무늬 하나를 직접 애들이 그려보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고 그 많은 무늬 중에 저희는 이제 마루끝 기와라든가 설의 기와라는 게 있는데 거의 네모난 형식의 그런 모양이 돼 있어요. 네네. 그쪽에 도깨비 얼굴, 귀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기와가 있는데 그 기와의 도깨비 얼굴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을 일단은 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폐교다 보니까 좀 부지가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쪽에 이제 실제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고 거기에서 직접 발굴을 해보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먼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육무당 기와를 체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육무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육무당은 일단은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조선시대의 궁궐 이름이 경복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경복궁은 사실 임진왜란 때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됐죠. 네. 그거를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중건을 하게 될 때 그 네. 당시에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육문당, 육무당 그렇게 네. 건립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뜯겨져서 개인 사찰 용광사라는 개인의 사찰로 용산 쪽에 그렇군요. 네. 일본이 이제 사용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 불화를 받아서 서울교당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용산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그 육문당은 원불교 영산 성지에 그리고 육무당은 저희 우리산문화 옥당 박물관 부속 건물로 원형이 고증 복원돼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역사를 정말 그러면 그 기와 한 장을 다 그대로 옮겨다가 복원하신 그 자리 기와도 그 주춧돌부터 네.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전해서 복원을 했고 네. 전통 이렇게 건축할 때 못을 사용한 게 아니라 끼워 맞춰서 홈으로 끼워 맞추는 그대로 다시 그 복원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귀중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다가 우리 원불교가 그것을 어떻게 정말로 보존하고 있는지를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듣게 되는 게 죄송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발굴 체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발굴 역시 고고하게 아주 백미는 뭔가 땅을 파서 발굴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발굴 체험을 저희가 박물관에서 하게 된 게 관장님께서 사실 이제 저희 고고학자로서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지역 거의 100군데인가 300군데 이상을 직접 발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발굴 현장을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다가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이렇게 발굴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관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발굴 체험장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체험장에 이렇게 공간을 그 그리드라고 하는 각각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2명 혹은 3명 많으면 이제 4명까지도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듯이 흙을 살살 이렇게 발굴을 해보게 하는 그런 체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다 끝나면 토기 하나씩의 이제 결국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굴한 거는 본인들이 또 가져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 기념도 되고 더 설렘도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 현장을 체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 예약을 먼저 받아서 확인을 하고 네.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매장할 토기를 배치를 해서 매장을 해놓고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새로운 환경처럼 만들어 놓고서 발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또 그러기 이전에 전시물에서 선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고를 했던 사람이다.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선사시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 발굴 체험을 진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라서 그렇다면 이렇게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물론 120개의 박물관이 동시에 진행합니다만 특별히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을까요? 일단 그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들은 박물관 수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익산이나 이런 쪽은 뭐 이렇게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불교 역사 박물관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 또 이제 사회에서 좀 소외된 소외계층 또 요즘 편부모 편자녀도 많고요. 다문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면 문화인이라고 하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원불교 역사 박물관을 계속 고정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드리는 시간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 편지 형식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은 분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무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불교 쪽에 있는데요.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한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은 그 모든 일족이 다 제도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 사람이 출가를 하려니까는 많은 부처님이 호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징검다리를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늘 지금도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을 해주시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걱정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늘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우리 소타원 신성희 관장님 그리고 저를 그동안 이끌어 주셨던 많은 교무님과 우리 동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희 형이 또 교무님이신데 저희 형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박물관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제가 다 모르지만 저를 도와주고 있는 이 모든 결국은 이 법신불 사은님께 늘 감사를 느끼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원불교 교도가 된 게 박물관에 와서 박물관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았어요. 그 교도님들이나 아니면 그 초기 교단의 그 유품들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로 퇴임하신 원로님들이 그 박물관 근처에 원로원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지나가실 때 너무 인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 박물관이 계속 그 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 굉장히 미래를 예견해서 하신 5만 년의 약속이라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시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진짜 멋진 선지님에 대한 느낌을 교도님들 또 아니면 교도가 아닌 원불 비교도님들한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도님들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그 박물관에 오셔서 그런 기운들을 제가 느꼈던 기운들을 좀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기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어찌 보면 단순한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오랜 시간을 버텨서 그 뜻을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박물관의 가치가 아닐까, 박물관 유물들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원불교 박물관은 무엇보다도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속해서 보존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느끼게 된 게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박물관 가서 뵐 때마다 그래요. 우리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붙들고 한 말씀씩 더 나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